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폭력 범죄가 뭐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오신 학생들 좀 낯설고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고, 과연 내가 이런 걸 들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돼요. 실제로 사건 접수되고 처리한 거 위주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들어오는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5학년, 뭐 최고 어린 친구는데 초등학교 3학년도 왔어. 그 다음에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중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애들이 안 해. 조심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히 이제 1학년 갓 들어오신 분들, 이제 갓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이래 틀에서 갇혀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 약간 불리해지잖아. 그거 이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데 빠져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렇게 좀 이걸 좀 갖고 와봤으니까 깊게 좀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 뭐 사이버 성폭력이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뭐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최근에도 뭐 출소한 다음에 뭐 뉴스에 말이 나온다 하는데, 오프라인 하다가 비대면 비접촉 범죄가 가능한 디지털 범죄로 옮겨가고 있고, 이 디지털 범죄 또한 예전에는 단순 음란물, 불법 촬영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라 그러죠. 이쪽으로 증가한 게 뚜렷하게 보여요, 지금. 그 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에 10대 청소년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일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온라인 내에서도 성인 대상으로 하던 게 이제 미성년자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쪽으로 좀 넘어갔다는 거,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현황을 좀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작년에 사이버 성폭력 전국에서 한 사건이 많죠. 건거가 2,406명. 근데 이 중에 10대가 1,761명,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거 피의자예요, 피의자. 피해자는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딥페이크가 61%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해야지, 모르고 아유 설마 이게 나한테 벌어지겠어? 이게 뭐 남일같이 이렇게도 다들 생각하실 거야. 근데 언제든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알고 대비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어른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배움 지식이 약하고 뭐 좀 모자라서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사, 검사, 법에 대한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당한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당하면 이 모든 이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당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당할 확률이 더 높겠죠. 저희가 2020년도부터 사건 시작해서 23년도부터 해서 2년을 쫓아서 검거한 친구인데, 이 사건이 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본인들이 아까 알지단 그 엠번방의 조주빈, 그 친구는 47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보다 더 악랄한 친구인데, 이 사건을 소개를 좀 하면 20년 5월부터 25년 1월까지 한 5년 가까이 본인을 목사라고 칭하면서 자경단이라는 일본 목사방이라는 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을 결성을 해요. 그 조직원들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가학적 성착취를 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오프라인에서 더한 행위도 했고, 이 중에 피해자가 159명이 10대예요. 다 여러분 또래, 아니면 여러분들 한두 살 많은 언니들,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피해자였고, 더 충격적인 걸 보면 현황이 있죠. 우리 조직원들이 얘들 14명인데 이 중에 중학교, 고등학생 7명이에요. 이 친구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고등학생 얘도 15년 받았어요. 뭐 1심에서 범죄 조직에 대해서 약간 무죄가 나왔지만 그래도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약간 녹색 방법을 좀 보면, 우리 남자애들이 다 지인 능력, 뭐 또래 여자애들, 뭐 짝사랑한 애들이 많아 보면, 이런 애들이 집 굳고 막 하니까 장난삼아 사람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 몸을 이렇게 허위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에 능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동안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좀 유행했던 게 있었나 봐요. 그게 관심 있는 애들이 이거 방이 어디 있냐 텔레그램에 그런 데 관심 있는 애들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 텔레그램 방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방이 있다. 너 초대해 줄게. 그러면 네가 여기 이 방에 들어오려면 네가 경찰인지 기사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일단 딥페이크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 우리한테 보내라. 그리고 보내고 그럼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줘요. 그럼 그 방에서 일단 요거 같이 뭐 개인정보 설정 이거 다 지워라. 전화번호 노출되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요거까지 딱 되면 그런 식으로 연락처 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핸드폰 번호라든가 얘에 대한 거는 다 틀리는 거지. 뭐 우리 SNS 타고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학교 어디 다니고 친구는 누가 있고 몇 번만 타면 한 명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다 공개돼요. 다들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다들 많이 하시잖아.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얘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네가 한 행위도 불법 행위다. 이거에 대해서 너 친구나 가족이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다음에 이제 학생증 찍어보내. 이런 식으로 노예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다음에 없다 그러면 자살해라. 하고 복종하고 박제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 어린 친구들을 공범화 만들어서 또 이 친구들한테 다른 자기가 처음 했던 것 같이 다른 또 피해자를 물색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범행 가담한 친구들이 14명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돼서.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상대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스타나 X나 이런 거 많이 하죠. 지금 중학교 때 되면 성적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 핸드폰 다들 쓰고 계시잖아. 내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내가 검색을 하면 내가 우리 성북도에 있는 돈가스를 좋아해. 아니면 떡볶이 좋아해. 이걸 검색했더니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계속 그거 관련된 것만 막 나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알고리즘으로. 얘는 이런 거 검색만 해? 집에 가서 PC로 또 검색을 했어. 그런데 핸드폰에 이게 또.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로그인도 안 했는데 네이버 메일로 만약에 네이버라면 접근을 하는 순간 키워드라는 거 아니면 NMB라는 게 있어요. 그게 파악이 되면서 내가 PC를 하든 핸드폰을 하든 이 사람이 뭘 이용한다는 게 다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여학생들 상대로는 이걸 이용해서 요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뜨는 게 이게 창으로 보일 거야. 내 또래, 내가 이런 거 검색 많이 하면 나랑 비슷한 거 검색한 친구들이 옆에 같이 떠. 그런 친구들한테 얘들이 무작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서,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관심이 많다. 너는 뭐가 관심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 다음에, 아까 남학생들 상대로는 딥페이크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죠. 근데 여학생들 상대로는 니께 지금 텔레그램 그런 방에서 유포되고 있다. 그럼 너 이거 지우고 살라면 이 방에 들어가서 네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 방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여자분들 상대로는 이 방에 들어가려면 넌지 확인해야 되니까 너도 간단하게 위에 상의 속옷 노출된 거 사진 보내라. 지금 여기에 당한 우리 사건에 나오는 피해자분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랑 다 똑같아요. 다 착하고 진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피해당한 거. 그냥 약간 좀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이런 걸 좀 둔감하거나 아니면 좀 전에 사고 좀 쳐본 친구들은 그냥 그 정도 갖고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겠지만은 착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당할 것 같고 부모님 알면 부모님 속상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 시킨 대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이 사건 중에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목사란 친구를 검거해서 밤에 조사를 받는데 밤에 카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사를 잡아서 들어와서 이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 밤 11시, 12시쯤 돼서 카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주인님 저 이제 자도 될까요? 일상생활을 내가 3년 동안 계속 보고했던 거예요. 이상한 사진을 보내면서 저 이제 자도 돼요?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피해자에 갖다 저희가 연락을 했어. 그런데 이 친구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죠? 그만큼 계속 당해왔으니까 저희가 경찰관이라 알려주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우리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자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기 잡혀 있었다.
때 자기가 못 벗어났던 이유가 뭐 이런 자꾸 오늘 뭐 자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 막 중간중간 너무 힘들고 해서 죽고 싶었는데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생을 그만둬버리면 연락이 안 되면 이 친구가 도망간 줄 알고 부모님한테 연락할까봐 그 부모님이 아파할까봐 그래서 계속 거기 당하고 있었다. 참 저도 딸을 둘 키운 아빠인데 그거 보고 저도 한참을 울고 그 친구 이제 괜찮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안돼주고 많이 도와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자친구들 당해서 그 당한 친구들이 거의 한 1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오프라인에서 심하게 당한 친구분들 한 20명이 돼요. 여기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죠? 약점이 돼서 조종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걸로 확인되고 그다음에 이 지인 합성 그러니까 아까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합성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타인에겐 돌이켜서 피해를 일단 중한 범죄고 또 이 친구가 표적이 돼서 또 다른 지인 합성한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지만 목사한테는 또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특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던 남자애가 내 걸 합성을 해서 어떻게 뿌렸다 이렇게 이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당당해야 돼. 내게 뭐 이렇게 뿌려지는 거에서 부끄러워하거나 겁을 내야 될 친구는 그걸 만든 친구지. 거기에 당한 친구들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당당해야 돼. 당당하고 신고 바로 하고 그 친구한테도 강하게 어필하고 좀 그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좀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피해자 다움이라는 건 없어.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돼야 된다는 법도 없고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항상 더 당당해야 돼. 그래야 가해자들이 쉽게 말해서 얘들이 즐기는 게 뭐냐면 우리 사이버상의 가해를 가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이 막 겁나하고 막 두려워하고 숨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얘들은 즐겨.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는 더 이 범죄가 더 진화하고 하는 거고 피해자분들은 더 숨고 더 힘들어하는 거. 항상 강조하는 게 피해자 다움이라는 건 절대로 없으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더 당당하게 나 피해 입은 거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울청에 3개 팀이 있는데 그다음에 전국에 각 지방청마다 경찰청마다 다 사이버 성폭 전담팀이 있어요. 해외 서버가 있고 해외 기반이 있으니까 이거는 추적이 안 된다, 못 잡을 거다.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잡는다는 그냥 뭐 해외에 있으면 해외 기관 찾아가면 되는 거고 물론 뭐 북한 뭐 이런 데는 안 되죠. 그런데 외에는 웬만한 데는 저희가 뭐 현재 지금 협조가 안 되더라도 계속 찾아가고 쫓아가고 하면 언젠간 열리니까 뭐 알다시피 텔레그램사 여기 협조 안 해주기로 유명한데 여기 텔레그램은 뭐 절대로 테러가 오든 뭐 전쟁이 나도 우리는 개인정보 제공 안 한다 이런 업체였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내에서 아까도 봤지만 목사방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그런 방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텔레그램으로부터 물론 협박도 했지. 니네 서비스 중단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게 파벨도르프라고 프랑스에 잡힌데 우리나라 소환해서 우리가 처벌하겠다. 좀 협박도 하고 해서 이 사건 이후로 텔레그램에서 지금 수사기관에 우리 한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다 하고 있어요. 금단의 벽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뚫리니까 내가 신고해도 못 잡고 나만 더 힘드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신고를 해주시면 적극 여러분들 편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항상 편하게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미국을 뭐 다른 나라도 많은데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하고도 많이 했는데 왜 미국을 해놨냐면 그 글로벌 우리 뭐 X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미국의 회사가 제일 많아. 이쪽이 가장 협조가 필요한 파트너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미 HSR 국제수사국이라고 있는데 박사방 이후로 이 처벌이 엄청 세졌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지금도 훨씬 세요. 얘들은 청소년 만 18세 미만 청소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때려요. 그래서 얘들하고 협력 체계가 우리가 잘 돼 있고 뭐 주요 사건이 터지면 바로 얘들하고 바로 공조가 들어가요. 그리고 회사들도 바로바로 협조가 가능할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전담 배치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해드리고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보면 선생님한테 말하기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우리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나 부모한테 알리면 나 그냥 지금 나가버리겠다. 우리 피해자 신고할 때 동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 서울 디지털 성폭력 안전 지원센터 우리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하면 거기에 상담 선생님이 심리적으로 상담 다 해주고 경찰서 가서 같이 동행하는 거 그다음에 국선 변호사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지원 모두 뭐 심리센터 그다음에 뭐 삭제된 거 지워주는 거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요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도 SNS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서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단위가 소통이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개인 또 뭐 수백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대인관계가 확대가 돼요. 그러나 역설적 반대로 보면 이렇게 게시한 사진과 대인관계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인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노출이 많이 돼요. 이게 범죄의 표적이 돼요. 그다음에 허위 영상물 이거 좀 알아야 되는 게 최근 인공지능 이게 발달되면서 정교하고 대량으로 생산된 유포되니까 불상자로부터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 영상이 유포된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아까 그 묵사방에 당한 피해자 같이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계정에 불필요한 사생활에 대한 정보 노출을 좀 취향하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일단 대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진짜라면 신고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사이버 사기 우리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외에 뭐 채팅 앱이라든가 뭐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도 뭐 DM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런 사람 만날 때 지나치게 뭐 친절하거나 그 다음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친구 이런 친구들한테 일단 경계를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실제로 그 사람이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라든가 뭐 연락처, 신상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이제 사춘기 들어간 친구들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 갖는 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이거 갖고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건전하게 만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온라인상으로 대화도 많이 좋은데 하지만 절대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사진, 영상 이런 요구 시에는 단호하게 관계를 차단하고 단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일 겁니다. 고생들 하셨어요.